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길 의원입니다. 주요 업무 계획책이 보면은 형식적으로 항상 해마다 똑같은 것 같은 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홍준표 의원님께서 이제 지적했듯이 그런 문제가 많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업무책을 시장님한테 보고했습니까? 예, 보고드렸습니다. 시장님이 다 보셨습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보셨습니다. 세세하게까지는 안 보셨지만 전반적인 다 보셨습니다. 그럼 시장님이 말씀도 잘 하시고 그러시나요? 한번 이렇게 검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하셨다? 시장님 몇 번 뵀나요? 일주일에 몇 번씩 뵀나요? 시장님 출근하실 때마다 거의 매일 뵙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김종길 의원님, 네.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보시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떻든 국회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시군의 시장님들이 상당히 열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략적으로 집중적으로 가서 지금 현재 근무는 못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렸지만 각 사업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못 보시면 우리 양주시에 지장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렇게 크게 시정에 영향이 크게 미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 밑에서 부시장님이야 국정 과정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다. 지금 시장님이 실질적으로 지금 국회를 가셨습니까? 중앙에 갔습니까? 도회를 갔습니까? 거듭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 못 하시는 것만큼 저희가 부시장 이하 전 공직자들이 좀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빨리 완쾌해서 업무 보시기를 바라지만 지금 양주 시민의 모두가 그런 말씀 많이 합니다. 이런 업무책이라든지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기보다 더 잘 짜고 계획적이고 그렇다면 제가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전 공직자분들 행정실장님이 정도라면 사실대로 얘기하고 잘못된 부분이 잘못되고 또 시장님이 업무 못 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가지고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고 양주시를 이해하는 일이라면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동의 민원 발급기가 몇 대나 되나요, 총? 지금 저희가 총 28대 지금 비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어하고 강적하고 공무원 숫자가 똑같죠? 예. 민원실의 민원실의 일은 어디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적이 상당히 많죠. 사실 인구는 뭐 12,000명밖에 안 되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 발급기를 설치를 했는데 민원 발급기가 실질적으로 지문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제대로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뭐 그런 의견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간혹 이렇게 작동이 오작동이 나는 경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수요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다시 또 재배치하고 또 이렇게 신규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민원 발급기가 지금 현재 그 읍면도에 22대가 돼 있으면 22대가 있으면 그 몇 건이나 하루에 합니까? 몇 건이나? 저희가 그 9월 말 현재로 지금 25개에서 28대가 지금 돼 있는데 예. 거기서 나오는 발급량이 한 9월 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한 13,200 정도 건 정도 되고 그럼 하루에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따로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용 안 합니다. 지문하면 제대로 안 되고 해가지고서는 안 해요. 또 실질적으로 줄은 쭉 서 있어도 누가 홍보를 해가지고도 민원인한테 글리 모시고 가서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 비싸게 해가지고 민원 발급기 해놓고 쓰지 않으면 그 무용지물이잖아요. 좀 그런 거 실태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좀 민원 발급기를 설치했으니까 그걸 이용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률 제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다 지역 역량 강화. 주민자치가 뭡니까? 주민자치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스스로 그 어떤 그 행정행위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를 주민들의 어떠한 그 생활이나 위해서 스스로 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지역 만드는 거죠. 근데 주민자치가 현재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방향이. 뭐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지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금 제대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주민자치위원회는요 코로나하고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게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와 연관시켜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프로그램에 연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지역에 사업하는 거 망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제대로 되는 게 뭡니까? 헬스밖에 없습니다, 헬스. 읍면동에 1,000만 원씩 지원해가지고 마을 가꾸기 사업 해야 위원장 바뀌면 또 바뀝니다. 지금 읍면동에 보면은 11개 읍면동에 살기 좋은 마을 마을 걷기 사업을 해가지고 가장 잘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나름대로 다 읍면동마다 특성 있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안 했지만 나름대로 읍면동 특성에 맞고 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가장 잘 되는데 한 두 가지만 좀 얘기해 보세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뭐 특정돼서 어디가 잘 된다 이런 말씀은 드리긴 좀 그렇고요. 하여간 뭐 특성에 맞게 잘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벌써 몇 년째 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가는 데가 없어요. 한 군데를 설정을 하면은 선정을 하면 그 사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어야 돼요. 예산만 지원해 주면 뭡니까? 관심 있어야지. 그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요? 회의는 요새 위원장 회의는 며칠에 몇 달에 한 번씩 하나요? 지금 요즘에는 거의 못했고요. 이제 이번 주에 지금 주민자치
각 읍면동 위원장들하고 지금 원래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자치위원회 그 안건은 이 시회를 합니까? 아니면 모여서 뭐 합니까? 그때마다 이제 안건들이 상정돼서 그거 가지고 논의하고 토의하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 또 시에 또 시정 홍보도 또 같이 하고요. 그럼 안건을 주민자치위원들이 만들어서 올립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만들어서 올린 거 해줍니까? 거의 주간 이제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안건을 작성을 해가지고 그 안건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이렇게 저희가 또 집행부에서 같이 또 보조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위원장들이 모이면은 뭐 어디다가 뭐 돈 주는 거 뭐 어디 뭐 하단 가꾸기라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모여서 양주시 발전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좀 모색하고 양주 발전을 위해서 회의를 해야 돼요. 살기 좋은 마을 갖고 이걸 마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주민자치가 간사에 의존하죠. 간사, 그죠? 그리고 간사도 지금 어떻든 그 월급이라고 그러죠. 월급. 읍면동의 간사 월급이 똑같습니까? 틀려요. 똑같아요.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같아요? 그 자료 보셨습니까? 간사 월급 읍면동 차이 나는 거? 아니, 그러니까 뭐 11개 읍면동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뭐 대동소이하게 크게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주민자치위원회 간사 월급은요 10여 읍면동이 동일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일해야. 포커스를 좀 맞춰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주민자치회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데도 있고 어느 주민자치회는 돈이 없어서 아침 9시에 나와서 12시에 들어가고 이런 데가 있죠. 그런 데가 있어요, 없어요? 예, 뭐 읍면동마다의 어떤 근무 시간의 차이는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 잘 되기 위해서 어떤 동일성이 있게끔 즉 간사 제도를 좀 두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이제 전자에도 우리 자책장 과장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저희가 뭐 예산 지원보다는 이제 자체 수입이나 뭐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통일된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적으로 한번 좀 검토를 해야 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화 사업 같은 거 할 경우에도 읍면동을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 스스로 특화 사업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선정을 해서 세 군데 네 군데 예를 들어서 세 군데만 선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할 수 있게 11개 읍면동을 똑같이 사업비를 주니까 아유 이래도 주고 저래도 주고 이건 잘못됐습니다. 또 심사위원회도 뭐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 지정을 해서 정말 엄격하게 심사해가지고 뭐 꽃밭 가꾸기라든지 모든 특사 사업을 하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사업을 만드는 거 또 그런 걸로 해가지고 또 점수도 매겨야 되고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 도락산에 사업을 합니다. 근데 거기 벽화에 그림 그리는 거 지금 몇 년 전에 그렸어요. 거기서 가보실지 모르지만 시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린 것만 못 하잖아요. 그린 것만도 못 하잖아요. 색입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런 거를 체크를 해서 요청을 하면 다시 빨리 좀 해주고 그렇게 해야죠. 어느 주민자치고 다 제대로 사업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산만 지원해 주시면 안 되죠. 앞으로는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내 참여 우도시. 여기 제가 이제 위원회인데 1년에 몇 번 위원회를 합니까? 올해는 많이 못했습니다. 못한 거예요. 몇 번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올해는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2년 동안에 몇 번 했습니까?
국내 위원회 회의도 못 하는데 무슨 외국하고 참여 결혼하니까. 가까이 있는 데서 회의도 안 하는데 뭐를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의 헨나이코, 중국, 일본, 지금 저 헨나이코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얘기지만 뭐 서신은 오고 갔는데 서신이 진짜 오고 갑니까? 네, 서신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몇 번 오고 갔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2회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서신 공문 좀 볼 수 이해- 있습니까? 예, 나중에 아니 볼 수 있어요 공문 지금? 좀 갖다 주세요. 그 공문 좀 가져오세요. 네,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헬라에코 같은 경우에는 저기 그 헬라에코 자체 그 재정난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아마 그 헬라에코에서 이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자기 이제 환경이 좋아지면 다시 본격적으로 재개하는 거로 해서 하고 아마 연말이나 연초에 이제 연합장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주고받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연합장은 온 게 있어요? 예? 온 게 있어요 지금? 예, 저도 이제 올해 1월에 와서 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갖다 줘보세요. 예, 확인해서. 누구한테 오버린 거예요? 네? 양주 시민한테 온 거예요? 아니면 개인 양주 시장님한테 온 겁니까? 시민이라고 하는 기준이 아니라 시라고 하는 기준이 어쨌든 양주시나 시장 앞으로 오는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문이에요. 공문. 문서상으로 뭐 주고받고 다른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서상으로 어떤 교류나 이제 이런 거 할 때 서로 계획서를 이제 주고받는 정도이지 뭐 그런 교류하는 그런 인사 정도의 유지 관계를 위해서는 문서로 주고받거나 이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영시하고는 지금 뭐 어느 정도 관계를 하나요 우리가? 동영시는 최근에 아마 그 시장이 다른 데로 전보가 되고 현재 있는 부시장이 아마 그 권한 대행으로 해서 조만간에 시장으로 새로 취임을 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장님이 일단 축하의 축전을 보내고 있고요. 그 자꾸 이제 실무자 선에서는 실무자들끼리는 연락처를 일본도 그렇고 이렇게 저기 좀 업무적인 이런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 이제 우리 교류를 하는데 목적이 뭡니까 목적? 우리 양주시하고 동영시하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둥영시에 좋은 것들을 저희 양주시에 도입을 하는 거고요. 네. 둥영시 역시도 저희 양주시의 모습을 보고 또 이제 반영을 시키는 거로 뭐 그렇게 하는 게 그럼 교류 목적이고. 뭐 올해 뭐 올해 말고 작년 같은 경우에 예. 거기 몇 명이나 갔다 왔습니까? 양주시에서 어느 정도? 인원수로는 좀 그렇고요. 일단 저희가 항하 국제 마라톤에 초청을 받아서 갔었고요. 그 왕실 축제라든지 천일홍 축제에 저희가 그쪽에 있는 분들을 초대를 했었고, 남문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요리 하는 학생들이 거기 가면 이제 호텔이 있는데 거기 실습생으로 이제 나가서 교류도 하고 있고요. 공무원들도 이제 서로 한 달씩 이렇게 행정연수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몇 명이 갔다 왔습니까? 행정연수로 매년 한 명씩 그렇게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갔다 왔습니까? 그 명단은 이제까지 다녀온 사람들 다 체크해서 다시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본 후제다 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한일 관계가 상당히 안 좋은. 국가적으로는 이제 그런 문제도 있지만 후지의 입장은 저희 양주시하고 계속 교류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뭐 국가 차원의 정부 방침에 이렇게 이행을 하는 게 이제 맞는 상황이고 해서 지금은 서로 양 도시 간에 이제 국가 간의 어떤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는 잠시 중단을 하자라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가 후제다 시 같은 거에 양주시에 뭐 농산물이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서로 문물 교환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까? 기존에 기업인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왕래를 했던 그런 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갔다 오는 거지 어떠한 물건을 팔고 그런 적은 없죠. 팔아서 이득을 보고 하고 그런 건 없었잖아요. 그죠? 혹시 또 모르니까요. 제가 한번 그 상황은 그것도 한번 그러니까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국제 자매 결혼을 하려면은 확실히 하라 이거 확실히 미국하고의 자매 결혼 제가 의회되어서부터 그때서부터 사실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사실 잘라버리든지 없애버리든지 그럼 무슨 미련이 남아서 그걸 계속 가지고 갑니까? 계속 그렇게 그냥 서신 오고 갈 겁니까? 아니면 정리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뭐 이렇게 단정져서 해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간에 그 도시의 그 입장도 있고 어쨌든 처음부터 자매결혼을 해서 관계를 했던 거는데 선뜻 교류가 안 되고 뭐 정리가 안 되니까 우리 이렇게 단절을 하자 이렇게 단정적으로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지금 몇 년이에요? 6년 동안을 제가 의회되고서 지금 6년째인데 6년 동안에 거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도 못 받고 계속 그때서부터 관계가 안 좋았는데 6년 동안 이렇게 계속 끌어가도 되겠냐 이거죠. 정리할 수 있잖아요. 부시장님 여기 계신데 부시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미국하고 부시장님. 관계를. 그 부분은 일방적으로 저희가 취소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아마 물론 우리 도시 간의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어떤 면 좀 넓게 보면은 또 국가 간의 또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의원님께서 주신 내용대로 한다면은 서로 상호 양 도시 간의 입장을 충분히 서로 교환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양주시에서 미국에 거기 연결되는 사람이 누구하고 연결해서 지금 모든 걸 서신 교환을 합니까? 지금 담당 부서 쪽으로 먼저 오는 것 같습니다. 서신이. 일단 그쪽에서 서신을 보내면은 우리 일단은 시장님 명의로 이제 오게 되면은 담당 부서에서 그쪽에서 영어로 오든지 이렇게 하면 또 번역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 해당 부서에서 그걸 또 번역을 해가지고 또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우리가 답신도 또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 이성호 시장님은 거기를 한번 좀 가보신 적이 있나요? 시장 취임하시고서는 한번 가실래다 그때 어떤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드는데 어떤 일이 있어서 못 가시고 가신 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든 면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자매결을 맺어놓고 이렇게 서로 간에 왕래도 없이면은 정리할 때가 됐는데 왜 정리를 못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빨리 정리를 하시고 우리 왜 국내 같은 경우는 자매도시를 어려고 했나요? 양규 씨가 국내는 저희가 동주도시라고 해서 15개 동주도시하고 지금 교류를 하고 있고 르네상스 협회가 7개 도시. 국내요. 국내는 전국 동주도시 교류협의라 해서 15개 회원도시가 있고요. 양주목 르네상스라 해서 7개 회원도시가 있고 자매도시가 은평구, 상생우호 협력도시가 저희가 9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좀 말이 안 나오게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 이거예요. 하려면 확실히 하시라 이거예요. 확실히. 우리가 후제다시나 이런 데 오고 자매결혼 맺었다고 양주 시민 몇 명이나 알겠습니까? 이런 것도 소식지를 통해서 자매결혼 도시 해가지고 서해서 거기 오고 우리 오고 어떤 관계라든지
어떠한 물물 교환이 왔다 갔다 하든지 어떠한 서로 간에 이득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득 요소는 할 이유가 없죠. 말로만 외워두시면 뭡니까? 서로 간에 하지 못하는데. 언제까지 다 정리하실 수 있나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홍보는 하고 있지만 이제 부족하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이제 SNS에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언제까지 하겠냐고 하는 말씀은 저희가 이게 꼭 지금 당장은 교류가 없다 하더라도 어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향후에 서로 이제 도움을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중장기적 판단을 좀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단체 올해 우리 지원금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어느 정도 인상이 됐나요? 예, 기회사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사단체 보조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올해하고 지금 내년도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요. 지금 저희 보조금은 이제 저희 총 예산 자체 재원에 이제 실링이 포함되기 때문에 금액은 비슷합니다. 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2000년도에 예산 집행에서 반대액이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을 많이 못했잖아요, 그죠? 전체에서 다. 반대액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글쎄, 그 보조금은 이제 12월 말까지 집행된 것 같고 결산을 하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다 알잖아요, 이제. 예,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나올 수가. 근데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요번에 보니까 별산로에서 행사하는 거 이런 거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는 사람은 없고 비대면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예산 세우는 거 쓰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1, 2, 3차 추경을 통해서 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대부분 반납을 받고 사업 취소를 했습니다. 근데 사업부서에서 지금 또 코로나 1단계가 완화되고 나서 사업을 단체나해서 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강한 단체나해서는 지금 대부분 지금 연차적으로 좀 연말까지 다 준비돼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강한 단체면은 홍보를 한다든지 모든 일정표에 올라온다든지 그래야지 그냥 단체에만 그냥 인원만 와가지고 행사를 하면 뭐가 됩니까? 이게 이제 경우인데. 비대면으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마 홍보에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비대면을 해서 유튜브로 해가지고 잘하는 단체는 잘해요. 근데 다 잘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예. 그럼 유튜브를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서 잘 하든지 예산 집행이 아까우면 안 되죠. 그 어쩔 수 부분에 없이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예산을 하겠습니다. 쓰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7분의 의원님께서 다 한 번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는 한 10분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좀 시간 좀 지켜주시고요.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지금 페이지 99쪽에 보면 체납관리단 운영을 하는데 지금 소액 체납자만 관리를 거의 하고 있는데 고액 체납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이 답변을 예,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 체납자는 저희가 별도의 추심요원이 있어가지고 추심요원이 나눠서 1대1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액 체납자 징수율도 작년 같은 경우 올해 현재까지 징수율을 몇 %로 보고 있나요? 저희가 고액, 소액을 구분을 굳이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실제로 체납관리단을 통해서 우리가 소액관리자를 소액관리 체납액을 거둬들인 게 지금까지 한 13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이제 대부분 고액 체납자를 통해서 징수한 세액입니다. 예, 지금 우리 예산이 어려워서
지방채 발행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율을 많이 끌어올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고액 체납자에 특히 더 신경을 쓰시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저희가 그 9월 말 기준 그 체납액 정지점은 저 경기도 중에 저 31백시는 2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걸 알고 있으나 특히 고액 체납자들은 되게 상습적으로 고질적인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액 체납자들은 생계형 체업자들이 거의 있는 반면에 고액 체납자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꼭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공데이터 112쪽에 보면 공공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활용 기반 조성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네, 정보통신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지금 최근에 저희 공공데이터 누들 정책에 따라서 저희 정부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정비하고 하는 그런 공모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도 저희가 청년 인턴이라고 해서 6개 업무 15명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기업 매칭이라고 해서 그 기업하고 저희 데이터하고 연관해 가지고 그 국빈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갱신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지금 3개 분야에 대해서 그 인허가나 사회적 약자 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데이터를 갱신하고 이걸 이용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공공 데이터 활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꼭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이고 더불어서 DB 구축 및 품질 진단 시행하고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거에 공공 데이터 활용 안에 DB 구축 이런 것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DB 구축. 저희가 금년도까지 공공데이터 개방을 200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해서 정비를 해가지고 그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저희 행정 업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툴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DB 구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모든 분석과 통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분석이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지금 빅데이터 팀들이 같이 이렇게 잘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공공데이터 활용 기반 조상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DB 구축 역시 품질 진단 시행 관리에 있어서 착오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82쪽, 지금, 이 읍면동 거기 단계별 사업으로 보면 읍면동 청사 단계별 정비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대개 보면 우리 시설들이 많이 건축하고 건립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뭐냐면 하드웨어 부분은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쪽이 많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다 만들어 놓고 뭐 누수가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결국은 소프트웨어 쪽에 신경을 안 써서 무조건 지어 놓고 보자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양주시가 점점 이제 달라지고는 있지만 이 부분은 꼭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 공간 확보 등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에도 말씀했듯이 전시 공간 마련이라든가 이런 세심한 배려를 하셔서 이런 것들이 착오 없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특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기관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출입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완벽하게 시행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꼭 이거는 해주셔야 되고 나중에 다시 공사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이 부분은 세심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공사를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에 있어서 지금 현재는 초미세먼지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건물에 들어오지 않도록 뭐 창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 세심한 신경들을 많이 쓰는데 초미세먼지 유입 뭐 이렇게 차단을 한다거나 창문 이런 것들도 세심하게 배려해서 앞으로 단계별 시행되는 건립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꼭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무엇보다도 아쉬운 건 우리 의원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 보고의 가장 중심은
양주시 2025년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합 분석에 의해서 어떻게 수립됐는지 그거에 대한 인지들이 우리 실장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예, 그 전 시간에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일상적인 업무 보고틀을 벗어나서 저희가 이 지금 비전이라든지 뭐 어떤 내용들이 주 업무 보고에 내년도에 앞으로는 담겨질 수 있도록 저희가 내실 있는 업무 보고에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업무 보고의 중심, 가장 핵심은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이 꼭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게 없습니다. 지금 제가 홈페이지를 지금 들어가 봤더니 열린 시정성과의 과제에 여기 아주 상세하게 홈페이지에 게재가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또한 모든 중심에 서 있는 이런 분들이 이거를 인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 모두 저 역시도 반성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생각이 있어야지 그 사업이 정말 진실성 있게 진행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우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어떤 거지 다시 한번 스터디를 해서라도 제대로 인지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거듭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꼭 할 수 있으시겠죠? 네, 지금 의원님들이 오늘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담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한미령 의원입니다.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간단하게 좀 질의 드리겠는데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좀 보충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양주시 사회단체의 보조금이 지금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동안 추진 실적에 보면 운영비, 사업비로 나누어서 5개의 단체 지원이 있고 총 12개 단체를 보조사업, 공모사업 지원을 해서 이렇게 나누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5개 단체는 어디고 12개 단체는 어디입니까? 사회단체. 예, 자칭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 단체는 새마을 바르게 살기 운동 자유청연맹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비가 지원이 가능한 네네. 단체이고요. 12개 단체는 이제 저희 자칭령과에서 담당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들을 말합니다. 이 12개 단체와 이제 본의원이 이제 이게 꼭 집어서 어디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적절하게 잘 쓰여져 있는지를 추진 계획에 보면 점검하고 교육하고 정산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맞죠? 예. 이게 부정수급 방지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점검을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근데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사례는 없지만은요. 보조금 집행을 하게 되면 보조금 집행 지침에 의한 서류라든지 지금 보조금이 사업비가 지금 사고 난 데가 한 건이 있어요. 물론 사회 단체는 아니겠지만 예. 이걸 지금 이행 강제금으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 관리 체계를 위한 어떠한 방법이 모색이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각 실과소에서 점검한다고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를 본연은 어떻게 점검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그렇게 잘 점검하고 관리 시행하는데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나는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 5개, 12개 단체면 총 17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양주시 법인단체 통합사무소 기능 강화 및 이용 편의를 위한 관리를 위해서
뭐 교육을 하고 실무 교육을 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계획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는데 7개 단체만 실행을 했어요. 2020년도에. 나머지 단체는 교육 안 합니까? 전년도에 저희가 2019년도 저기 이제 단체에 대한 이제 보조금 정산을 했는데요. 네네. 그때 점검 당시에 한 7개 단체가 네. 서류라든지 어떤 이제 그 관리자들의 어떤 그 보조금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해가지고요. 아, 그 미연에 방지한 것이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교육한 게 아니고 지금 문제가 있어서 7개 단체를 지금 교육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 7개 단체를 금년도에 교육을 했습니다. 12개 단체의 거의 절반이 넘는 게 지금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이제 부실이라고 하는 게 거의 이제 증빙 서류라든지 뭐 이제 카드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게 기본인데 그게 안 되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매년 저희가 반복을 해서 그렇게 그러면 전년도에는 그랬고 그러면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얘긴데 지금 어쨌든 이런 거를 좀 DB를 구축을 해서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아니면 어떤 뭐가 절실하게 필요한지 단체들마다 이런 거를 좀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네. 그렇게 할 거고 금년 같은 이제 매년 저희가 보조금 집행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단체 종사자들 다 모아놓고 집합으로 해서 부장님,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예.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본 의원이 보조금을 적정하게 수립을 해서 적정하게 써야 된다는 조례를 만들어서 현판을 좀 달아주라고 그랬어요. 그 조례를 만든 거 알고 계시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좀 실행을 해주시면 그래도 시민들이 이 단체는 보조금을 얼마나 받고 있고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을 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 거를 좀 실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네, 예. 확인해 보시고 내년에는 네. 꼭 실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 내용은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런 12개 단체뿐만이 아니고 지금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이런 집행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철저하게 관리해서 보조금이 실수로 낭비되지 않게 좀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59페이지 보겠습니다. 효율적 기록 정보 관리를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양타시군구는 민간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전문화된 데이터 서비스를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양주시는 예를 들면 지금 양주시가 많은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 환경이면 환경, 그다음에 무슨 뭐 기업이면 기업, 이렇게 용역비만 해도 장난이 아니고 그 용역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이런 많은 용역을 주면 이게 데이터베이스로 딱 정보화돼서 어디에 어떤 환경이 있고 어떠한 지역에는 어떤 뭐가 필요한다든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구축이 되고 있으니까 비록물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양주시의 특색 사업이라든지 그러면 어떤 곳에 무슨 축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가 돼 있고 문제점이 뭐고 이런 것들이 좀 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제가 뭐 어디에 담아져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예를 한번- 듭니까? 예를 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민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전문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이미 타시군구는 구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환경에도 적응하고 어떠한 이런 코로나19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사업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하다. 앞으로 향후 5년간에는 반드시 이런 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거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수 있는 물론 기록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그 타당성 등 검토해서 한번 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3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맨 뒷장에 대해서 추진 계획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민과의 약속을 하고자 시장님께서는 정책에 대한 공약을 하셨고 시민평가단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7기 2주년을 맞이해서 하반기에 시정 방향을 수립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63페이지. 그렇다면 64페이지에 추진 계획에 시민과의 약속 공약 및 주요 정책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서 760만 원을 또 세우셨고 추진 계획에 민선 7기 하반기 시민 감동 그린 뭐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고 관리 방안 수립을 하시겠다고 밑에 동그라미 두 번째 참여형 정책 기반 마련 및 정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7,5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이건 뭘 하시겠다는 거죠?
예, 기획안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시민과 약속 그 공약사항 그 이행에 대해서요. 그 저희가 그 시민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추진에 대해서 시민평가단에 그럼 시민평가단을 운영을 해서 실적이 있습니까? 공약 사업이 얼마가 진행이 됐고 민선 7기 공약 사업이 몇 프로가 진행이 됐고 몇 프로가 집행되지 않았는지 이런 실적 있습니까? 예, 요번에 저희가 그 공약 그 시민평가단을 공약 보고회를 했고요. 저희가 저희가 총 공약 사업이 108건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108건, 네. 예, 63%가 공약 이행이 됐고요. 몇 프로가 70%가 이행됐다고요? 지금 70%가 지금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가 이행이 됐습니까? 예, 나머지 사업들은 좀 진행 중에 있고 네. 일부는 또 사업 변경이 좀 일부 한 17개 사업은 예, 사업 변경이 그러면 있습니다. 108%에서 70%가 이행이 됐으면 상당히 잘하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해주시면 이런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안 나옵니다.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실행이 됐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건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다 풀립니다. 지금 못하는 정부가 아닙니다. 정책 실행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30% 정도 남았는데요. 나머지 민선 7기의 남은 기간 동안 이 또한 잘 실행을 해줘서 도약하는 양주시의 기반을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남은 기간 동안에 네. 그 이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7페이지와 69페이지를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지방재정 신속 집행 추진을 위해서 양주시가 많은 노력을 해서 그래도 그동안 추진 실적을 보니까 2018년, 19년, 20년에는 점점점 나아져서 어쨌든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인센티브도 받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잘하셨고요. 그런 반면에 다른 좀 방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주시의 1조에 넘는 예산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많이 사업들이 중단되고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된 사업이 얼마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앞으로 추후 이런 코로나19로 취소되거나 중단된 사업을 양주시는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건가를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축제나 행사가 모두 취소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양주시가 예산을 아니면 전용할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19에 대응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략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회롭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의원님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그 올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삭감을 해서 조정을 해서 그 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비대면 교육이라든지 행사는 이제 추진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 대면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삭감을 해서 그 재원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지금 단계가 1단계로 하향도 조정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축제나 이제 이런 교육 같은 부분들도 이제 시행을 해야겠지만 내년도에도 이제 재정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방향은 좀 부적합하게 해야 될 사항들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들은 좀 조정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얻고자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어쨌든 코로나19가 진행이 되면서 무슨 질의만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 뭐를 하면 코로나19가 유행어입니다.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 그렇게 전략 사업을 짜지 마시고 앞으로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돼지열병이라든지 기타 악재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양주시는 전반적인 사업을 전체적으로 흔들어 주셔야 돼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못했던 사업을 지금 비대면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양주시가 하는 거를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비대면 온라인 건강증진 사업을 하고 있죠. 정동아, 박기영 콘서트 입시 설명회를 하고 있고 이것들이 다 비대면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섬유 패션 워크, 패션 쇼도 마찬가지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어요. 문제는 뭐냐? 시민들이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시민들이 시청을 하거나 어떤 실적을 올렸는가도 지금 조사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 어떻게 실행을 하겠다 이런 목표 설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올지를 검토해 보시고 이거에 적절한 저희가 지금 굉장히 경제가 침체되고 지금 인류는 이제 BC와 A씨로 나누어졌어요. 비포 코로나와 A씨, 애프터 코로나입니다. 양주시는 그러면 코로나 전의 사업과 코로나 이전의 이후의 사업을 어떻게 짤 것인가를 분명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실장님, 이런 것들을 사업에 좀 녹여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래야지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됩니다. 무조건 축제를 취소할 것이 아니고 거리두기를 해서 저희가 축제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본의원이 다른 시군구로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옆에 가까운 가평인데요. 시민들이 10만 명이 몰렸어요. 타 시군구에서. 코로나로 사업을 진행을 할까 말까 했는데 다른 시민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공간적으로 좀 열어주시고 즉 방안을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행해 주실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넥스트 노멀 시대에 발맞춰가지고 사업적 방향들은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비대면 사업이라든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최대한대로 할 수 있도록 오늘 예산에도 저희가 예산 심의하면서 그렇게 좀 추진하고 있고요. 심의할 때 얼마나 그게 녹여 있는지를 잘 보고 안 그러면 통과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진정으로 좀 내실 있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의원들이 계속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또 가고요. 지금 73페이지만 질의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신뢰받는 성무, 행정, 대민, 법률 서비스 제공을 해서 지금 행정소송이 73건, 민사소송이 47건, 행정심판이 54건입니다. 그중에 진행 중인 게 73건 중에 50건이고 나머지 종결된 게 7건밖에 없어요.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송 수행,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소송 수행은. 여기에 많은 고문 변호사들이 있고 법률 자문관도 있습니다. 마을 변호사 제도도 하고 있고 소송 수행은 집행기관인 행정 공무원들을 하는 겁니까? 양주 시민들을 위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양주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지요. 그런데 대부분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나 양주 시민하고의 갈등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172건 중에 시민을 위한 행정소송을 시민을 구제해야 되겠다 하고 행정하는 소송이 있습니까? 내용은 소송 수행 지원 및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가 뭐냐? 맨 위에 보세요. 부당한 처분의 사전 예방과 전략적 소송 대응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축하고 법의 문턱을 낮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률 서비스를 통한 시민의 권익 신장이에요. 그러면 공무원들을 위한 소속 직원들을 위한 적극 행정 및 아까 전 시간에 보니까 면책, 공무원 등 처분에 대한 규정도 개정하셨더라고요. 시민들의 억울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지금 여기 내용이 나온 대로 시민들에 대한 거는 저희가 법률 자문관이라든지 무료 법률 상담실, 마을 건이 몇 개나 세무사들을 됩니까? 활용해서 그냥 예, 예. 수박 걸닦기식이죠. 정말 억울해서 피를 토하는 시민들을 구제하는 건이 있습니까? 끌고 끝까지 가자는 고등법원까지. 그런 사례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예. 정말 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소송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행정을 제대로 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신뢰받는 양주시 행정, 양주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회의는 시설관리공단과 복지문화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23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1월 5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